요즘 미국 AI 주식들 보면서 그냥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거든요. 뉴스에선 절대 안 나오는 월스트리트가 진짜 AI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건요, AI 산업 전체의 판을 뒤흔드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실적 발표 보면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숙제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월가는 지금 AI가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룰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월가가 발견했다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AI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화려한 건물 아래에 숨겨진 4개의 아주 위험한 균열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균열들이 최근 주가를 끌어내리는 진짜 원인인 거죠. 첫 번째 균열, 바로 순환 투자라는 회계상의 함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때 투자자들이 뭘 봤냐면요. 장부상 이익은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 가만 보니 이게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회계 처리로 만들어진 이익이었던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속빈 강정 같은 매출이니까요. 이 개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주면서 대신 이 돈 무조건 우리 식당 와서 밥 사 먹는 데만 써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제 식당 장부에는 매출 1억이 찍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제 주머니에 새로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죠. 지금 월가가 빅테크랑 AI 스타트업 관계를 딱 이런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진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AI 사업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전엔 어땠어요? AI? 그거 한번 잘 만들어두면 계속 팔 수 있는 마진 엄청 남는 소프트웨어 사업이지?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현실은 데이터 센터 짓고 비싼 반도체 칩 계속 사들이고 끊임없이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뭐랄까 전기나 수도 같은 거죠.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기는 힘이 든 그런 저마진 유틸리티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공포감이 월가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균열로 넘어가 보죠. 이건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사 세코이아 캐피털이 던진 아주 무서운 질문에서 시작돼요. 지금 전 세계가 AI 인프라를 까는데 연간 6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대요. 우리 돈으로 하면 8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AI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투자한 돈의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와 수익 사이에 엄청난 구멍, 월가에서 말하는 세코이아 갭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AI 하드웨어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더 심각해져요. 예전에 인터넷만 깔 때 쓰던 광 케이블 같은 건 한번 설치하면 20년은 거뜬히 썼거든요. 투자금 뽑고도 남을 시간이 있었죠. 근데 지금 AI 칩은요?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3년, 4년만 지나면 구형이 돼버려요. 버는 돈보다 장비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다는 공포가 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균열은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바로 AI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전기와 데이터가 바닥나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근데 전력 공급이 이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의 성지라고 불리는 미국 버지니아주는 이미 전력망이 꽉 차서 2028년까지는 새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도 없대요. AI를 위한 소형 원전이 돌아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2035년은 돼야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거의 10년 동안 심각한 전력 부족 상태에 놓인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심지어 전기요금까지 폭등하고 있으니 AI 기업들 비용 부담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AI가 지금까지 똑똑해질 수 있었던 건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먹고 자라서인데요. 이제 그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AI가 만든 가짜 데이터를 다시 AI한테 먹여봤더니 AI가 점점 멍청해지는 모델 붕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복사본을 계속 복사하면 글씨가 점점 흐려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AI 시장 미래가 너무 암울한 거 아니야?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월스트리트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미국 빅테크가 고통스러워할수록 오히려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핵심은 간단해요. AI 생태계 안에서 돈을 버는 쪽과 쓰는 쪽이 완전히 갈린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깐다고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즉, 돈을 쓰는 쪽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회사나 전력 설비 회사들은 그 돈을 고스란히 받아서 매출로 올리고 있죠. 돈을 버는 쪽인 겁니다. 이 유명한 격언이 지금 상황에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러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삽이랑 청바지 판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 한국의 HBM 반도체 회사, 전력기기 회사들이 바로 그 삽을 파는 역할을 하면서 실적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 증시랑 한국 관련주가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뭘 가장 궁금해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 세 가지 핵심 질문과 그 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투자자들의 가장 큰 악몽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혹시 제2의 닷컴 버블은 아닐까? 이 모든 게 그냥 거품이고 한순간에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랑 지금은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00년 닷컴 기업들은 대부분 실체도 없이 이름만 있는 회사들이었지만 지금의 빅테크들은요,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는 진짜 현금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망하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벌 수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건전한 질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아니,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 도대체 수익은 언제부터 나는 거냐? 이건 월스트리트도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 고속도로를 열심히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를 지을 때는 돈만 계속 들어가고 통행료는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겁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J커브라고 불러요. 생산성이 폭발하기 직전에 비용 때문에 수익이 잠깐 푹 꺼지는 죽음의 계곡 같은 구간이죠. 하지만 이 터널만 잘 버텨내면 그 기업은 미래의 통행료를 독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들의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미 물밑에서는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거대한 중앙 서버, 즉 두뇌 역할을 하던 클라우드에서 이제 우리 손 안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엑지 기기로 돈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앙 서버까지 갈 필요 없이 내 기기에서 바로 AI를 돌리는 거죠. 또 하나, 화면 속 가상 AI에서 공장의 로봇팔 같은 물리적 AI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돈의 무게 중심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아주 명확한 투자 기준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복잡한 거 다 제쳐두고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장 보실 때요. 첫째, 빅테크 지갑 사정. 얘네가 우리 집 투자 좀 줄일 거야 하는 순간 바로 한국 부품사들한테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둘째, 전력망 관련 뉴스. 전기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뜨면요. AI 소프트웨어 회사한테 완전 악재지만 반대로 전력 설비 만드는 회사한텐 이건 뭐 초대박 호재가 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돈은 항상 막히는 곳, 병목 현상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금리.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빚내려 하는 이런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지금 AI 주식이 떨어지는 건 이 산업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너무 부풀었던 기대가 현실과 만나는 거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하느라 먼지 좀 날린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조정은 AI가 뜬구름 잡는 기술에서 진짜 돈이 되는 산업으로 커가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성장통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리모델링의 본질을 이해하고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